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상파에 의해 파스텔 재료 수업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상파의 색채 해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방법적인 것들, 병치 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색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 그리고 그런 보색을 이용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색채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색을 단순히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임의로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색채를 해석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 과학의 발달, 어떤 개념적인 어떤 요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카메라의 발달로 인해서 화가들이 어떠한 입장으로 작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튜브 물감이 개발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겠죠. 인상파를 다른 말로 외광파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이전에는 밖에서 간단한 스케치를 하고 작업실로 돌아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억에 의존을 해서 그림을 그렸겠죠. 무엇보다도 그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튜브 물감이 개발되고 나니까 마음껏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상파가 생겨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렇게 보면 레드 계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열들, 충분히 다른 계열들의 색채들이 같이 받아주면서 인상파의 색채 방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반사광에 대한 어떤 효과입니다. 반사광이 단순히 뿌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초반에 보색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보색의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반사광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색채의 이론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색의 분석에 의해서 혼색이 된 색이 아니라, 팔레트에서 혼색이 되는 게 아니라 망막에서 혼색이 될 수 있게끔 색채를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어떤 색채에 대한 것들, 색 자체가 어차피 실제로 있는 고유색을 관찰을 해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회화적으로 색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색채 자체를 독립된 상태로 두고 연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색만 절대로 사용이 되지 않게끔 써주시고요. 물론 기본색을 바탕에 주조색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색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색상들, 화면 전체를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색채이거나 또는 색채의 균형감을 위해서 전체 색채 안배가 좀 더 회화적으로 계획이 되면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인상파는 사실은 정물보다는 실제로 야외에서 빛을 관찰하면서 그렸었죠. 야외에서 빛을 관찰하면서 그린 사조로는 사실 야외로 나간 걸로 따지면 밀레가 포함되어 있는 바르비종파가 있을 수 있는데 색채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야외에서 그리게 되면 우리가 수채화를 배울 때 난색과 한색의 개념,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죠. 또는 진출색과 후퇴색의 개념 같은 것들을 배운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관찰을 해보면 멀어지는 색채들은 대부분 보라색이나 블루 계열로 레드나 또는 옐로우 같은 색상들은 멀리 있는 색상들이 우리의 눈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색들이 중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노란색이나 레드 계열들이 다른 식으로 바뀌어서 처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색채를 좀 더 회화적으로 화면 전체를 보면서 연출을 한다라고 했던 것은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나친 원색들을 배경에 쓰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튀어나오는 쪽에서 구사하는 색과 가라앉는 쪽에서 구사하는 색, 기본적으로 보이는 대상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찰은 하되 색채의 분석에 의해서
멀고 가깝고의 차이, 주재부와 주변부의 색채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면들을 아마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블루 계통이 여기도 있죠. 같은 그것이 다른 색상과의 조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뒤로 가라앉아 보일 수도 있겠죠. 또는 같은 블루가 어느 쪽에서는 입자감을 더 조직을 살려서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일부러 점이나 또는 안료의 가루가 덜 만져지게끔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공간에 따라서 색채를 다르게 나눠서 쓴다라는 얘기죠. 좁은 면 또는 작은 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원색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색상만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죠. 저번 시간에 점이 모이면 선이 될 수 있다, 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방법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안에서도 다양한 색감, 대표적으로 옐로우의 어두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갈색이라든지 또는 약간 다운된 오렌지 계열이라든지 이런 색상들을 쓸 수 있지만 사이사이에 보색이 되는 보라색의 점이라든지 아주 약간의 블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옐로우만 가지고 그렸을 때에 비해서
옐로우의 느낌이, 색상의 느낌이 좀 더 생생하게 살아나오게 됩니다. 색채의 대비에 의한 어떤 효과가 밑색과 위에서 발려지는 색과 같이 섞여지면서 뜻밖의 새로운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어떤 색과 어떤 색이 만났을 때 얼마나 새로운 느낌이 생겨질 수 있는가. 저번 시간에 밑색을 처리를 했을 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색채를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쓰고 있는가. 명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색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 색으로 밝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분별하게 회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인이 사용하는 색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색채를 왜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들. 물론 그림은 모든 게 이론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감각적인 요소, 우연적인 요소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 공부 또는 훈련으로서 그림을 접근을 할 때 이론적인 바탕이 없게 되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다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감각은 이론이 할 수 없는 요소들, 착상이라든지 또는 우연에 의한 발견이라든지 계산적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요소들을 보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감각에 대한 부분은 이론이 보완을 해주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림의 과정이나 최초에 계획했을 때의 전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것들, 꼭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밑색에서 오렌지색을 받아주기 굉장히 적합한 녹색 계열이라든지 또는 다운된 갈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그런 바탕 위에 오렌지색이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색상이 선명하게 살아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작업을 할 때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던 색채들을 사용해보고 다양한 색채의 조합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일 처음 저번 시간에 병치혼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신인상주의 쉐라를 예를 들면서 보라색의 면의 표현을 할 때 쉐라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받아주는 의외의 색상들이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그런 색상을 씀으로 인해서 원래 본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색상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나게 되는지 잘 한번 느껴보고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인상파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색채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보다 더 개성 있는 표현들을 하기에 편해지실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떤 색을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죠. 난감하다는 게 어떤 색을 사용하는 게 어울릴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색채에 대한 선택은 막연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험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이 색이
이 컬러가 들어가면 화면 전체가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읽혀진다라는 거죠. 아마도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해야만 터득할 수 있는 감각일 겁니다. 원래 타고난 감각이, 색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물론 그런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보다 더 극대화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어울리는 연구들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해결이 되실 겁니다. 늘 똑같은 방식, 늘 똑같은 색채. 그게 자신의 그림에서 정말 타당하고 최고의 방법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컨셉에 따라서 주제나 소재, 주변과의 어울림 등등에 따라서 표현 방식을 달리 해야 될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비슷한 계열의 컬러,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레드 계열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나치게 같은 리듬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변에서 같이 받아주는 색채를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가에 따라서 색채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상파의 색채 표현 방법으로 조금 더 그림을 진행을 시켜 봤습니다.